타르코프스키의 영화는 그래도 기승전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울 빼고요. 적어도 타르코프스키의 작품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영화만큼은 설명이 잘 안되더군요. 평론가들이 만점을 주는데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당초에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가 나는데 구조영화니 실험영화니 들레즈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니 현학적인 말을 늘어놓지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데뷔작 정오의 낯선 물체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는데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본 저로서 꽤나 당황했습니다. 저만 이해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타르코프스키의 거울이나 크리스토퍼 놀란의 메멘토를 처음 봤을 때처럼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뜯으면서 본다면 이해 못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영화는 픽션과 다큐멘터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이 여행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다큐멘터리와 주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픽션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속에 픽션이 있는 액자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공연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촬영 과정을 노출해서 픽션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허물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면 조잡해 보이고 편집도 미완성인 상태처럼 보입니다. 기초적인 영화 문법조차 지켜지지 않으며 몰입하려고 해도 몰입이 깨지는 순간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충 어느 장면이 다큐멘터리고 어느 장면이 픽션인지 뚜렷하게 구분 지으면 그나마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죄다 흑백 필름으로 찍어버렸습니다. 적어도 메멘토는 컬러 흑백으로 선행, 역행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물론 그거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픽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고 다큐멘터리는 어떤 이야기를 다뤘느냐를 봅시다. 다큐멘터리는 일상에 대해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창작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은 어릴 적 부모로부터 친척에게 팔렸다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청년들은 코끼리를 관리하고 있지만 언젠간 방콕으로 가서 돈을 벌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길에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힘을 합쳐 즉석으로 공연을 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만든 픽션 이야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진 픽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개연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중구난방 그 자체입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소년에게는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그 가정교사에게는 돌봐야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정교사가 쓰러지고 맙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소년은 가정교사를 돕고자 했지만 몸이 불편한 상태라 아무 짓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 가정교사 치마에서 낯선 물체가 나옵니다. 치마에서 굴러나온 낯선 물체는 소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소년과 함께 가정교사를 옷장으로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밖에서 가정교사가 들어옵니다. 사실 옷장에 갇힌 가정교사는 낯선 물체였던 소년이 가정교사로 변신한 거였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소년은 가짜 가정교사와 진짜 가정교사가 누군지 판별하게 됩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소년은 진짜 가정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가짜 가정교사는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가짜 가정교사는 거인으로 변신해 진짜 가정교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동네 이웃이 거인을 물리치고 가정교사를 구하게 되고 이웃과 가정교사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뭐 끝도 없이 이런 식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하나 통일성이 없습니다. 매번 바뀝니다. 낯선 물체는 소년으로 변했다가 가정교사로 변했다가 거인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소년과 가정교사가 동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픽션 이야기의 개연성이나 담고 있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엮었느냐는 것입니다. 위라세타쿤은 이어 그리기를 착안하면서 만들었다는데 들레즈의 철학이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화를 이해하겠답시고 들레즈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긴 했는데 글쎄요. 사실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한 선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해본다면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정오의 낯선 물체는 리조메 영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영화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새로운 영화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기승전결 기본적인 영화적 문법 속에서 만들려고 할 겁니다. 다른 영화와 차이점을 두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기승전결이라는 동일성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영화를 다 만들었다고 가정해
정해봅시다. 그런데 중간에 개연성이 없는 장면이나 편집이 어수선하게 느껴졌다면 저는 재촬영에 들어가거나 다시 후반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존의 영화의 범주에 포함하려면 이 정도 노력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소재가 어떻든 각본이 어떻든 아무튼 제가 만든 영화는 아무리 참신하다, 새롭다라는 평을 듣더라도 기본적인 영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신한 영화는 결국 영화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 어수선한 편집은 없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즉 통념적인 차이는 이런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 차이입니다. 차이는 결국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들레즈의 입장에서는 이런 개연성 없는 부분, 어수선한 편집을 제거하는 것도 결국 폭력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영화는 동일성으로서 기준이며 부족한 개연성, 어수선한 편집은 제거해야 할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개별적인 영화는 주체적이지 못하게 되고 영화라는 범주에 종속되게 됩니다. 이런 기준을 나무, 틀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리조맨은 기준이 없습니다. 뿌리는 중심 없이 여러 갈래로 내려치는 것처럼 차이는 여러 갈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즉 들레즈의 차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닌 생성 그 자체입니다. 아피차퐁의 영화를 볼까요? 어수선한 편집, 개연성 없는 장면을 잘라냈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존중받아야 할 차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픽션을 촬영하는 도중 컷을 외치기도 하면서도 편집을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영상은 흘러갑니다. 감독이 카메라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찍었으면 좋을지 이야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인터뷰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픽션이었던 장면은 끊기지 않고 곧바로 다큐멘터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근본 없는 픽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개연성 오류는 고쳐졌나요?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거해야 할 것들 역시 아피차퐁에게는 소중한 차이입니다. 픽션 이야기 역시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승전결이 없죠. 누군가 지은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가 이어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이야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오의 낯선 물체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차이를 존중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피차퐁은 그런 차이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에 초등학생이 지어낸 이야기에서는 호랑이와 마녀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으로 영화는 막이 내리는데 이 초등학생이 즉흥적으로 지은 이야기 역시 아피차퐁은 이걸로 새로운 영화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은 열대병입니다. 뭐 예술영화가 다 거기서 거기냐고 하겠지만 확실히 들레즈의 느낌을 빡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여행을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목민 같은 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야기에 뼈대를 만들고 그 구성에 맞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체가 감독 본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정말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얻어내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션에서 등장하는 낯선 물체는 소년이 되기도 하고 가정교사가 되기도 하며 거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란 관계되는 대상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적용되기 때문에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피차퐁 위라세트쿤의 신작 메모리아 소식을 듣고 한번 아피차퐁 위라세트쿤 영화도 도장 깨기 해볼까 생각했는데 확실히 생각에서 멈춰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너무 어렵더라고요. 만약 더 자세한 내용이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